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셜 방송 위키트리에 오신 걸 진심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랑 1시간 동안 굉장히 미인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재미난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진행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트위터에 글을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해시태그 샵 이하람을 포함해서 트위터에 질문하신 분께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책, 떠난 뒤에 오는 것들이죠. 이하람 여행 작가님의 책,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제가 여행 작가 하면은 굉장히 일반인들 생각에 막 흰 수염이 나시고 막 좀 어르신 같은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인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의 게스트 여행 작가님이시죠. 이하람 씨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람입니다. 예, 이하람 씨 오늘 뭐 오시는데 네. 원래 3시 방송인데 네. 굉장히 24분 동안 제가 그러게요. 혼자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이 교통 체증을 생각을 못하고 거기 오는데 2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2시간이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는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어디요? 네? 어디? 아, 저도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래요? 어디서? 끝나고 이제. 끝나고요? 그 사적인 거예요? 비밀이 많은 비인분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이하람 씨가 나온 거는 간단한 책도 소개하시고, 제가 여행 작가님이란 걸 처음 뵀어요. 네. 거기에 대한 제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 책에 대한 걸 간단하게 뭐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게 떠난 뒤에 오는 것들이라는 책이 제가 여행 에세이로는 4번째로 출간을 한 책이에요. 4번째로? 네. 사실은 여행을 거의 20개국 정도를 다녔는데 예. 이 책은 딱히 어느 나라가 있다 이런 책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여행에 대한 에세이, 단편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포토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세이요. 네. 뭐 이 책을 쓰시면서 제가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 하시기 전에 뭐 라디오 작가, 뭐 방송국 뭐 작가 하시고, 네. 진행도 하시고, 네. 시스 초이스? 네.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진행도 하시고 또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국민일보 쿠키 뉴스 기자도 하시고요. 네. 거의 보면 7, 8년 전 얘기고요. 7, 8년 전? 네. 그러니까 라디오 작가를 사실 20대 초반에 라디오 작가를 KBS에서 김구라의 가요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구라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지 않을 때 완전히 케이블도 아니죠. 인터넷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때 처음으로 공중파에 이제 들어오실 때 라디오로 진출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제 방송 쪽 일이라는 걸 해볼 때였는데 그때 라디오 작가로 그때 처음 2년으로 해서 라디오 작가를 1년 정도 했는데 저는 모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게 경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라고 생각을. 전 지금 경험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 마인드가 넓으시네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하나 조사하다고 하는데요. 27에 몽골을 여행하면서 직업도 버리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어머님이 귀하게 지어주신 이름을 몽골에서 누워서 이름을 바꾸셨다고 써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본명은 제가 따로 있는데 이하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작가가 된 지는 제가 올해로 4년 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라디오 작가, 기자 또 방송 일들을 좀 많이 하다가 대기업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거기 취직을 해서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저 프리한 방송이니까. KT에 이제 KT. 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게 주말도 없이 살아온 게, 저는 한 번도 대학교 때 남들 다 가는 배낭여행도 해본 적이 없었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27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행을 해보자. 지금까지 정신을 내려놓은 건 아니고요? 정신도 좀 낮고 정신도 낮고 그래서 여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사실 라디오 작가의 경험도 있었고 글을 쓰는 건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책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몽골에서 드는 거예요. 몽골 이렇게 초원에 있는데 근데 원래 본명은 너무 흔하고 만약에 독자들이 책을 읽고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은 이름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필명을 지어보자. 필명? 근데 내가
몽골에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예. 몽골과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몽골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늘과 바람뿐인. 아, 그런 그냥 모래와 몽골에서 하늘 그냥. 아 그럼 하늘과 바람. 하람 이래가지고 아 오늘부터 나는 하람이다라는 이름을 먼저 짓고 그 후에부터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초원에 누워가지고 아, 진짜로요? 뭐가 좋을까? 이 초원 뭐 여러 가지를 다 대보다가 아, 예.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으니까 네. 하늘 바람을 합쳐서 하람이라고 해야겠다. 그 후부터 뭐 부모님께 따로 사전 통보는 없고요? 개명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활동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 활동하는 이름.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직업은 왜 여러 가지로 막 하시고. 그 모든 20대 젊은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일까 좋아하는 일일까라는 이 딜레마에 항상 빠지시잖아요. 예. 저도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남들이 좋게 평가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성이 항상 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든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뭔가 더 맞는 일이 있을 거야,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탐구하고 찾다 보니까 계속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복이 계속 일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도 지금 하시다가 또 바꿀지도 네. 모르는 거네요. 여행 작가라는 건 사실 글을 정말 쓰고 싶었고 여행을 좋아했고 해서 여행과 글 쓰는 일이 합쳐져서 여행 작가가 됐는데 예. 제가 뭐 여행 전문가 뭐 항상 이렇게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은 이제 에세이를 틈틈이 낸 다음에 후에는 이제 소설이나 시집이나 좀 더 문학적인 글들을 쓰고 싶은 그런 꿈이죠. 뭐 어렸을 때 뭐 따로 여행 작가란 꿈은 없었고요? 그때는 뭐 여행 작가가 뭐예요? 그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여행하는 게.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행 20여 개국을. 네. 그 정도 10개국 약간 반올림에서 반올림이에요? 17개국, 18개국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이렇게 책이요 이번에 9월 10일에 네. 출판하셨잖아요. 간 나왔죠. 간 나왔습니다. 네. 깐난 애기입니다. 근데 이 떠난 뒤에 오는 것들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지난 사랑을 그리워하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뭐 그런 게 써 있는데. 지난 사랑 제가 그리워한다는 예,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행 속에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결국엔 여행이고 사랑도 여행이고 이별도 여행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이 사진과 글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예. 20, 3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젊은 분들이 모든 게 공감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실 기행으로 이루어지면, 작가의 그 1차적인 기행으로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나의 얘기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사랑을 찾아서니까 혼자 여행 다니시니까 외로우시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게 또 의미가 전달이 됐고요. 빈티지한 감성이 묻어난 책이라고. 네. 진짜 이게 살짝 제가 둘러봐도 빈티지합니다. 진짜로. 보통 이게- 젊은 여자분들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일본, 뭐 도쿄, 소품적, 유럽 이런 여행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 그런 여행들을 기대하고 제 책을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게, 제 여행을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셨다시피 빈티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옛 추억이나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여행. 골목길을 걷는 것도 여행이 될 수가 있고, 예. 서울을 걷다가 그 연탄 더미들을 만나면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정말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런 장면들을 찍었거든요. 여행은 특별하지 않다. 내가 늘 가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사적인 얘기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행을 하시는데
진짜 많이 다니셨잖아요. 자금은 어떻게? 제가 벌어서 제가 이제 벌어서 하는 직접. 식으로, 예. 굉장히. 보통 많은 분들이 여행 작가 하면은 후원을 받아서 다닌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기업이나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행이 먼저고 여행 후에 일기를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책이 될 수가 있겠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럼 그 후 작업으로 예. 출판사에 계약금을 받고 후회하는 거지 여행 자체가 어디서 돈을 받아서 떠나고 이런 적은 없죠. 진짜 우리 해외파시네요. 저는 국내파거든요. 국내에서만 여행을 다녀가지고 이렇게 또 근데 여행을 다니시는데 뭐 자금을 쓰시면서 아깝진 않죠, 절대? 그럼요. 여행을 하면서 쓰는 돈은 오히려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여행이라는 게 남지 않았던 거잖아요. 여행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또 없는 거. 자, 들으셨죠? 이게 진짜 젊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술 마시고 우리 여성분들 만나고 막 그런 데 돈 쓰는데 우리 작가님처럼 여행 다니시고 하는 게 정말 유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작가님 오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왔어요. 여행을 떠난 뒤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가? 라고. 이 질문을 저희가 뭐 인터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이 많은 받아요. 분들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 여행을 떠나시죠. 그리고 계기가 있어야 떠나세요. 여자분들은 실연을 당하실 때 떠나게 되고 남자분들은 취업이 안 될 때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고 싶고 군대를 다녀와서 여행을 갔다 오고 아니 혹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 직업을 찾기 전에 다니시고 예. 이렇게 뭔가 욱하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떠나시거든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너무 힘들고 다 놓고 떠난 계기가 있었지만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여행은 그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떠난다기보다는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나의 숨겨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성격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급한 성격 이런 거 몽골 갔다고 느려지고 이러진 않고 막 욕심 많고 이런 막 식탐들 이런 게 뭐 인도나 네팔을 갔다고 해서 좀 덜 먹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지도 않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한다고 뭐 득도를 한다거나 철학적이 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 실례지만 혈액형이 혹시 O형 맞으시죠? A형이요. A형이에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A형이요? 저도 A형인데 네. 소심해 보이시지 않았는데? 근데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래서 겁이 없지는 않고 적당히 좀 웬만한 겁은 있어야 그래도 여행이 재미있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난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거보다 오히려 겁은 많은데 저는 모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제가 조사한 결과 좋게 말하면요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시고 진짜 마음도 넓으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그런 뜻으로 인해서 바꾸시는데 나쁘게 좀 말하면은 직업을 마음대로 갈아 끼우고 이름도 부모님이 이쁘게 지어주신 이름 한 번에 그냥 몽골 사막에서 누워서 다 그냥 버리시는 그런 말괄량이 사춘기 소녀 같은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해요? 네. 근데 항상 어떤 직업을 갖던지 글을 쓴다는 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화가에서 작가가 됐다가 작가에서 공무원이 됐다가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은 뭐 대기업에서 그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고 라디오 작가든 기자든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게 글이 중심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변화한 거지 확 뭐 갈아엎고 이런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은 안 되죠. 늘 이제 나는 어떻게든 글로는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왜 여행은 같이 안 다니시고요? 그게 제 스케줄에 맞추려다 보면은 같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만나신 지는 얼마나? 그거 부사적인 거. 여기 사적인 프리한 방송이니까요. 여행을 한창 다닐 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뭐 인도를 가고 몽골을 가고 이럴 때 20대 후반대란 그때는 없었고 이제 30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여행을 좀 국내 여행으로 차분한 여행으로 바꾸면서부터 좀 그때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는데 82년생이시잖아요. 네. 저랑 무려 7살 차이세요. 아, 그래요? 89년생입니다. 전 빠른 89년생인데 아, 네. 뭐 이제 나이가 결혼하실 나이가 좀 되지 않았나 네. 싶네요. 좀 여행만 다니시지 말고 네, 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책 얘기도 한데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해 오신 사진들 있다고 작가님께서 네.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사진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먼저 어우. 이렇게 계단이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여행을 할 때 계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계단들을 보시면 서울이에요. 예. 서울에도 이런 계단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야.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광장보다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계단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 또 어느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계단이. 예, 저는 좀 계단 사진들을 많이 찍는 편인데. 어쩐지 종아리가 크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뭐 유독 창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문. 여행을 다닐 때마다 창문을 찍는 분들도 계시고 대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문을 찍고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가지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두시면 나중에 내 여행을 기록해 놓은 사진들을 볼 때 계단만 딱 보시면은 그것도 여행에서 물건들을 수집하듯이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 여기도 이화동이라고. 이화동. 대한민국 노천인데 그 이화동에 이제 벽화나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좀 낭만적인 이런 그림이 계단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라 막 찍으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나라도 많이. 네, 국내예요. 이번 책도 거의 국내 사진들로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번 책은요? 그리고 제가 해외 여행을 그렇게 막 권하고 주장하고 이런 편이 아니고요. 예. 저는 국내 여행도 전국 8도를 다 이제 다녔는데 해외 여행을 먼저 다니고 나서 국내를 다니니까 내가 우리나라 금수강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두고 참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표지도 보시면 여기도 이화동에 이제 벽화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가까운 곳도 이제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 약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진들을 많이 담았어요. 사진 담으셨고요. 네. 그 사진을 또 나왔네요 사진. 네, 여기는 이제 골목길이에요. 지방에 있는 골목인데 제가 좀 낡은 풍경들 약간 저는 골목을 수채화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수채화? 예, 수채화를 닮았다. 그러니까 유화보다는 수채화를 닮은 게 있어요. 골목길도 굉장히 좋아해서 골목이나 이제 계단들을 위주로 사진을 찍는 편이죠. 말 그대로 빈티지한 네. 그런 곳만 사진을 찍으셨네요. 이게 이 책이요.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뭐 의미라든지 뭐 있나요? 부제는 제가 여행에서 찾은 100가지 위로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예. 여행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거창하게 무슨 힐링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담담하고 차분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골목길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조금만 뒤돌아보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에서 그 풍경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풍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 그런 거를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라는 뜻이죠. 뜻입니다. 또 질문이 하나 아까 올라왔는데요. 수많은 여행 책이 있는데 네. 그중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 책이 아니고 이제 많은 여행서 중에서 질문을 하신 거죠. 예.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행 수필의 저희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몰라요. 먼 북소리라는 책이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소설가지만 저는 수필가의 무라카미 하루키를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글을 쓰는데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하루키는 여행을 하면서 극장을 들어가는데요. 매표소에서 극장 들어가서 그 앉기까지의 그 묘사를 장장 3장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에 가서 저번한테 표를 사서
문을 열고 극장에 들어가서 앉았다. 아무리 묘사를 하려고 해도 예. 이게 3페이지가 되는 건 아, 불가능한데 3페이지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사물이나 풍경을 보는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서 저도 이제 글을 쓰는데 많이 좀 참고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책. 디테일하신 작가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여행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 북소리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왜 여행하듯 사는 게 힘들까요? 아, 힘들죠. 라고. 그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뭐 여행을 떠나세요. 누구나 여행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행 작가인데 예. 사실 저도 4년 동안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입장으로 안 돼요. 쉬는 날 이렇게 떠나고 이런 게 잘 안 되죠. 주말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자야죠. 그게 참 여행을 떠나는 게 힘든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다 놓고 여행을 떠나세요라고 추천을 해드리기보다는 예. 저의 삶은 있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놓고 다 여행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들, 뭐 자기 일, 본인 뭐 책상, 본인 사무실을 그거를 놓지 말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 그 후에 여행을 좀 습관처럼 처음부터 나는 뭐 인도를 가야 돼, 유럽을 가야 돼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부터 좀 서울에 사시면 회사 근처에 뭐 공원이라든지 좀 가까운 산책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 나가시면 여행 단계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층 한층 쌓으면서요. 네. 아, 우리 작가님 진짜 인생이 사시는 게 좀 프리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말괄량이 진짜 딱 맞는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책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2009년 8월 20일 날 네. 그 여자의 여행 가방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쵸. 스타트를 끊으시고 예. 그리고 2010년 11월 1일 두근두근 서울 산책이란 책을 출시하셨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 28일 떠나라 외로움도 그리움도 어쩔 수 없다면 이란 책을 출시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9월 10일 날 네. 떠난 뒤에 오는 것들을 출판하셨는데요. 이 책 4권 중에 네. 가장 뭐 인상이 깊었다거나 뭐 그런 책이 있었나요? 고생을 하셨다거나? 아, 무엇보다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첫 번째 냈던 책이죠. 아, 첫 번째 책이요? 예, 제가 이하람이라는 이름으로 첫 책을 냈을 때는 그때는 독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 책을 읽으시고 블로그에 올리시고 이런 너무 신기해서 항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원고량도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이 책이 거의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처음 글을 쓰니까 원고를 배분도 못하고 얼마큼 글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글이 넘쳐났던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셔서. 예, 그래서 제일 애착이 가고 그 여자 여행 가방 이제 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예.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글도 못 버리겠는 아, 거예요. 그럼 눈 나쁘신 분들은 어떻게? 어르신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예. 돋보기 이제 쓰셔야 되는데 예. 글씨체가 보통의 이제 글씨 책에 인쇄된 글씨보다 약간은 작아가지고 예. 그게 원고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못 버리고 그렇다고 책이 두꺼워질 수는 없고 글씨를 줄였는데 뭔가 좀 어설프고 어색하지만 가장 여행에 대해서 초짜 냄새? 신박하고 약간은 엉성한 이런 여행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책이 그리고 또 한창 이제 좋을 나이 막 26, 7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때 떠났던 여행이라 더 재미가 있죠. 젊으실 때. 30에 또 가는 여행과 20대에 가는 여행은 많이 다르잖아요. 아, 다르시죠. 근데 제가 쭉 봤는데요. 뭐 예전에 책을 하시기 전에 뭐 진행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냥 게스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딱 내가 지금 게스트 같아요. 아니, 말씀을 잘하셔서. 아, 방송도 제가 예. YTN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아, 자랑을 그만하세요. 농담이고요. 아, 근데 했는데 굉장히 대단하세요. 보니까 제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 예전에 이제 다듬어진 이런 정형화된 또 겸손까지. 방송과 지금은 발음도 완전 나빠졌고요. 발음이 왜요? 이렇게 발음이 나빠지죠. 방송하시는 아나운서분들은 항상 이 좋은 기간이 딱딱 맞아서 발음을 하시는데 이제 방송을 놓고 글만 쓰다 보면은 뭔가 좀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을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부드러우시고 네. 진짜 예. 뭐 근데 제가 또 여행 작가님이시면요 글 많이 쓰시잖아요. 네. 손. 네. 손에 대한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적인 제 건데, 손이요? 예, 네. 뭐 손이 뭐 망가지시거나 좀 여성분인데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맨날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뭐 글 쓰는 데는 예. 전혀 뭐 손이 상할 일은 없는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 좀 바람이 많고 예. 뭐 히말라야 뭐를 트레킹을 한다 손이 트고 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손이 건조 이러긴 하는데요. 네. 글을 쓰는 데는 오히려 뭐 손이 상하거나 이럴 일은 없죠. 근데 대신 저는 글을 쓸 때는 이제 매니큐어나 이제 손톱 관리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 오셨을 때 손을 봤어요. 네. 여행 작가님이시니까 손이 조금 야무지시겠다 해서 봤는데 진짜 야무지네요. 아, 그래요? 농담이고 끝나고 관리 받으세요. 네. 네, 다 장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다가 진짜 힘들었던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이건 너무 힘들었다. 여행을 하다가 그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마음이 힘든 적이 많죠. 마음이요? 혼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예. 정말로 무서운 곳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 막 천둥 번개 비바람까지 치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전화 걸 곳도 없고 그렇다고 뭐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철저하게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되게 버텨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혼자 여행 가면 생각해봤는데 말도 안 통하고 네. 뭐 어디 뭐 음식도 어떻게 사 먹어야 되고 그런 점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딱 여행을 제가 해외는 괌 한번 가봤거든요. 좋은 데 가셨네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17번 가시고 저는 괌 못 가봤어요. 더 좋은 데 가셨잖아요. 어디요? 뭐 유럽 막 예.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거야 뭐 6, 7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녔던 거니까요. 진짜 제가 해외 여행을 가면요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좋다고 크루즈 여행이. 그리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세요. 부모님을요? 우리 작가님을 궁금한 게 부모님 먼저 보내드리고 가셨나요? 부모님이 뭐 힘든 데는 안 가시고 부모님하고 여행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내드리신 적은 없고? 같이 가죠 제가. 같이. 여행 작가 자식을 두셨는데 저와 함께 가셔야죠. 저 굉장히 또 효자시네요.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사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사진이요. 준비된 게 또 혹시 있나요? 네, 사진 제가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기 이화동이죠? 네, 이야기인데 아시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분이시니까 예. 대학로 쪽에서 공연 많이 하시죠. 제가 이화사거리 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이화동 자주 가시나요? 예, 낙산공원에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그림이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거기 낙산공원 쪽을 좋아하는데 제가 서울 사진들을 몇 개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행을 하려면. 서울을요? 난 서울 사니까 파주나 양평을 가야지 그나마 여행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사시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이화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모르죠.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하셔라.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죠. 그럼 이 책엔요, 뭐 이화동에 대한 사진 말고는 네, 이런 이제 사진들도 있는데 강아지가 저기 귀엽죠. 여기가 이제 이화동 낙산공원 아래에 있는 삼산동이라는 곳이에요. 예, 삼산동. 낙산공원에서 이제 내려다 보시면 예. 이제 굉장히 좀 낡은 동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한 모습들, 소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기가 여기도 삼산동이에요. 이런 데가 있었나요? 네, 바로 서울이고 뒤에 산이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낙산 성곽이에요. 서울 성곽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서울이에요. 근데 여기 항동이라는 구로구에 있는 항동이라는 곳인데 전혀 서울 같지 않은데요? 그쵸. 예. 담배 가게인데 예. 여기 이런 곳이 서울이었나 할 정도로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옛날 7, 80년대 이제 담배 가게 아가씨가 담배를 이제 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항동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 단지로 선정이 되면서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여기는 유럽 같죠. 예.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태원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부암동 가는 길일 거예요. 아, 제 생각에는. 예. 이런 데가 진짜 사진 잘 봤고요. 진짜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서 그런 감각이란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감각. 근데 저는 사실 카메라 렌즈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딱 DSLR 기본적인 무슨 렌즈라고 하죠? 기본 렌즈? 진짜 그거 궁금해서 질문 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카메라는 어떻게? 근데 그것도 이제 작가마다의 취향이 있는데 예. 여행서를 쓰시는데 사진을 위주로 사진을 더 잘 찍으시는 분들은 예. 정말 좋은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본 것만큼의 많은 사진들을 찍지를 못해요. 제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사진기가 고장 난 걸 안 고치고 그냥 가서 10번을 누르면 7번이 에러가 나고 3번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놓친 그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아쉬우시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좋아하는 게 예. 그 감각보다는 기술적인 감각보단 저는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시선이요? 그 여행자가 무엇을 받느냐가 사진을 고스란히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잘 찍는다가 아니라 여행자가 계단을 본다라는 뜻이죠. 계단을 봤기 때문에 계단을 찍는 거고 예. 담장을 봤기 때문에 담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뭔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찍으시면 예쁜 사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진짜 안 가보신 데 중에 네. 여기는 진짜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곳 계신가요? 저는 울릉도, 울릉도? 독도도 가보고 싶고요. 울릉도도 이제 가보고 싶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섬을 좋아해요. 섬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천이요? 남해, 동해, 서해 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섬들을 섬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밤섬 가보셨나요? 선유도랑? 가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섬들은 다 가보고요. 예. 월미도도 이제 다 가보고 제주도 다 기본적인 데는 다 가봤는데 정말로 이 동떨어진 아름다운 섬들, 자연 청정 섬들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행요. 제가 그리고 봤는데 출생은 1982년생이시고요. 네. 인천광역시에 사신다고. 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그건 따로 네.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인천 사시나요? 네, 지금도 집이 인천이고요. 뭐 이곳저곳 글을 서울에 대한 책을 쓸 때는 뭐 서울에서 있다가 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딱 들어오시자마자 바다 냄새가 진짜로. 바다 냄새 끌고 왔어요. 네, 진짜 끌고 왔어요? 네. 갔다 나와주세요. 지금 계속 나가지고. 돌아갈 때. 예, 돌아갈 때요.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거 연탄 아닌가요? 예, 연탄. 제가 처음에도 연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여기도 서울이에요. 예? 여기도요? 네, 서울에 연탄을 떼는 곳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연탄 공장이 거의 뭐 서울에만 100개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보문동에 딱 한 곳만 연탄 공장이 돌아가고 그럼 있다고 보기 힘든 걸 하죠. 진짜. 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타다만 다탄 연탄재죠. 타다만. 네. 다 바짝 탄 연탄재인데 예. 이런 추억들 이제 뭐 30대이신 분들은 아주 어릴 때 연탄 떼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사진은 어딜까요? 여기가 문방구 아니에요?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인사동 길거리인데 예. 여행을 정말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시는 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인사동을 가시라고. 쌈짓길. 네, 여기 바로 쌈짓길이 나오네요. 나왔네요. 예. 그게 뭐 인사동이 뭐 독특하고 재밌는 거리이기도 하지만 예. 그 전 세계 여행자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 인사동을 여행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뭐 특히 여행을 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외국인들이 여행자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곳이 인사동이기 때문에 예. 한국 가이드북을 들고 그런 기운을 좀 느껴보시라고. 인사동. 외국인들한테는 정말로 현실과 떨어져서 여행으로 너무 설레는 곳이 인사동이거든요. 인사동이요? 이국적이고 그곳을 오히려 우리의 곳이지만 외국인들이 많은 그곳을
여행을 하시면 그 외국인들이 그런 여행자의 기운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요? 저는 외국인들이 서울 가이드북을 이렇게 로니 플래닛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 정도로 우리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왜 나는 서울을 여행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지하철 타다가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동대문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 옷 때문에 가는 건가요? 동대문은 싸고 싼 싸고? 호텔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네.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이제 늘어나서 이제는 100만 명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이요? 네, 한 해예요. 진짜. 근데 요즘 또 이제 강남 스타일 때문에 예. 예전에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면 명동, 예. 북촌, 북촌. 경복궁 거의 강북 위주였는데 예. 이제는 강남이 또 여행지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싸이가 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가이드를 시켜줬는데 전화가 와서 왜 그때 강남 안 데리고 갔냐. 혹시 강남 스타일 춤 추실? 아니요, 못 춥니다. 못 추세요? 네. 노래 준비했는데. 사진이 또 남아 있나요? 예. 예, 여기도 이제 계속 이건 인사동이죠. 인사동이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좀 한국적인 곳이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이거는 여기가 이제 쌈지길 안에 있는 곳인데 예. 이제 여행하는 이제 친구들 우리 한창 학생 좋은 여러분. 이 고등학생. 여기 이제 서울에서 넘어갔는데요. 예. 초가집이에요. 다음 사진도 이제 더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순천.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이라는 곳인데 이런 데가 있었네요. 굉장히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 초가집인데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나간읍성 같은 곳, 그 전라남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또 순천인데요. 예. 순천 사진들도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예, 굉장히 한 거의 600개의 초가집들이 모여 있는 초가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제주도죠. 제주도. 해녀분들인데. 제주도 해녀 하면은 뭐 유명하시죠. 이분들은 그냥 바로 넘어간대요. 이게 여기가 나주에 있는 이발관이에요. 88 이발관. 예,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발사 분과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수원에 있는 화성. 화성, 예,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아이고, 이렇게 여행 사진 같은 게 예. 뭐 정보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풍경을 찍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일반 여성분들이랑 다르네요. 저 같은 여성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자들 보면요, 스타벅스나 뭐 그런데 커피숍 가서 커피잔 하나 들고 나오는 커피 먹었다. 그리고 쇼핑백 꼭 하나 들고요. 오늘 쇼핑 봤어요. 이러고 하나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사진 막 그런 거 많이 찍더라고요. 요리나. 저도 예. 휴대폰으로는 그 케이크 찍고 그래요. 된장 네. 살짝 있어요? 네, 그런 거 찍고 셀카 찍고 한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른 것보다 지금의 여행 작가에 진짜 만족을 하시는지. 그럼요.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바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저도 책을 쓸 때는 정말 힘들어요. 예. 잠도 거의 못 자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틈틈이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사실 뭐 책을 써서 막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대박이 나고 이건 아니지만요. 예.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집에서 반대나 그런 거는. 아니 없으세요. 용돈은 항상 이제 드리니까요. 회사 다닐 때랑 뇌물 교환으로 바로.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진 한번 쭉 가볼까요? 네. 다시. 기본에 구름을 예. 뭐 의미가 있는. 의미가 없죠. 그냥 의미가 없이 하늘이 그냥? 너무 예쁘길래. 근데 너무 예뻐서요. 보통은 이제 구름 위로 또 하늘이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 동물 사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또 개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네.
개와 고양이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동물들만 여기는 태국인데요. 예. 동물들만 이렇게 찍어서 모아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고양이 작가라고 해서 고양이에 관련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양이만 찍어요? 예. 고양이 카페는 많대. 고양이 작가는. 고양이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마니아 분들한테.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장충동. 족발. 인데요. 예. 그렇죠. 장충동 하면 족발만 이렇게 네, 그렇게밖에 떠올리시는데 인식을 제가. 장충동에는 정말 성곽, 우리나라 서울에 성곽이 있는 거죠. 성곽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네 마을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 뭐 더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이 일 다 본 것 같은데요. 사진은 일단 또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부암동. 부암동. 부암동에서 요즘에 백사실 계곡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부암동에서. 계곡이요? 예, 그 1박 2일에 나오면서 계곡이 알려졌는데 서울 안에 있는 이제 도룡뇽이 사는 1급 청정수 계곡인데 부암동에서 백사실 계곡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예쁜 집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저렇게 빨랫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건 참 그리고 쓰레기, 담배꽁초. 여기도 이제 철거가 돼 가는 동네인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담벼락을요. 찍었어요. 또 고양이가 나왔네요. 네, 여기 또 고양이네요. 이게 참 게으른 동물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가. 예. 작가님의 주말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아저씨. 이거는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지금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아저씨가 더 이상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잠깐 남들 고통스러운 게 재밌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셔서 진짜로 이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후진을 하셔서 다른 길로 가셨는데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이유는 책에도 제가 이 사진을 넣었어요. 이 책에까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 등에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앞으로 계속 못 간다고 걱정하지 의미가 있네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래서 찍었고요. 이 사진은 삼굿구이라는 사진인데, 삼국구이요? 예, 이것도 이제 책에 실은 사진인데 강원도에서 이제 땅을 파서요. 거기에 이제 감자나 옥수수를 넣고 이제 숯처럼 돌을 달군 돌을 넣은 다음에 순간적인 증기로 땅 속에서 찌어내는 삼굿구이라는 전통 방식이에요. 저런 걸 안 먹어보고 감자 좀 먹어봤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강원도에 가시면 농촌 체험 이런 체험 여행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시면 삼국구이 체험 같은 거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저 작가님은 제가 여행만이 아니고 좀 쉽게 말하면 좀 개구쟁이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먹는 걸 좋아해서요? 장난 좋아하시죠? 안 그래요. 안 좋아하세요? 네. 장난 많이 치실 것 같은데. 뒤에서 아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힘들어서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난 즐겁다 계속 찍고. 어떻게 나아가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조금의 우리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작가님 방송을 하시면서 이 방송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방송이요? 예. 제가 하던 방송이요? 뭐 작가님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뭐 하시던 일 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진행자로 많이 이제 출연을 하다가 여행 작가가 되고 나서는 출연자로 이런 식으로 많이 게스트나 출연자로 하는데 제가 방송으로도 여행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행 다큐도 찍어봤고 그런데 사실 아쉬웠던 방송은 없었어요. 늘 재밌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방송이 제가 작년 여름에 하던 MBC에서 하던 팔도 식도락 기행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코너요?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저런 식의 삼굿구이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니는 여행이죠. 딱 작가님 스타일 프로그램이네요. 그때 제가 살을 많이 쪘는데요. 그때 여행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가장요? 예전에는 방송만 하다가 지금은 방송과 여행이 접목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송도 놓지 않으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도 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방송 좀 자제하고 있어요. 왜요?
방송을 고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본 직업인 작가에 되게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세보다 출연료가 크지만 그래도 작가에 몰두를 하려고. 뭐 연예인병 그런 건 안 걸리셨어요? 아니, 방송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진짜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 소리 많이 듣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작가 치고 이런 얘기. 역시 겸손하지 않네요. 농담이고요. 작가님, 그리고 책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이요, 상상출판 네. 9월 10일 날 출시됐잖아요. 이런 네. 건데 가격 말해도 되나요? 가격 아니, 조용히 말했는데. 13,000원이고요. 13,000원에.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책을 계속 출시하셨을 때 네. 뭐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책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세가 언제 들어오는 항상 통장을 확인하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하는 책을 쓴다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책으로 인세가 생기는 건 저는 제 인생의 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용돈 받듯이 항상 받지. 예.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첫 인세가 들어왔는지 이런 건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너무 기뻐서. 그냥 그 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럼요. 돈 생각해서 그런 건 네, 아니시고요. 근데 뭐 돈이 아니라 예. 그 독자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이렇게 제가 힘들어서 쓴 책과 제 여행에 대한 그런 에세이를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이 책이요, 진짜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또 둘러봐도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어디인가요?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요? 네. 직접 찍으신 거죠? 그럼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제 인생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여행이 히말라야 트레킹이었어요. 그래서 4,030m까지 이제 꼭대기 올라가셨나요? 꼭대기는 설산이고요. 그쵸. 설산 바로 밑에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인데 설산은 거의 8,000m고 4,000m부터 보통 설산이 시작되는데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문 클라이머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만 땅에서부터 올라가죠. 숨 막힌다며요, 올라가면.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서 보세요. 지금 이제 맛보기로 그냥 이런 식이구나 하는 책을 보여드렸고, 진짜 이 책이요, 이제 출판이 되면요 뭐 전국 서점이나 그런 데 다 있는 건가요? 예, 이게 뭐 9월 10일 출간이 되었지만 서점에 깔리기 시작한 거는 지난 주말부터 이제 깔리기 시작해서 갓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제 깔리기 시작해서 예. 아직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이 책 의미가 있고요. 진짜 아마 예술성을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책 많이 팔아주시려고.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딴 거보다요, 우리 작가님 책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13,000원이에요. DC 있나요? 온라인으로 사시면은 10% DC 됩니다. 10%요? 예, 지금 말씀하셨어요. 안 말할 줄 알았는데. 작가님 오늘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예, 이제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서울 아들이 온 김에 오랜만에. 네, 그럼 오늘 끝나고 뭐 또 좋은 자리 한번 가시겠네요. 네, 그냥 뭐 친구 만나서 밥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책은 이런 책이다.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4권을 내다 보니까 고정 독자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고정이요? 그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여행 기행은 아니에요. 저의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행을 굳이 떠나지 않으셔도 이제 여행 사진과 글만으로도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른이지만 질풍노도를 맞으신 분들, 네. 제2의 사춘기, 5춘기를 맞으신 분들께 작가님은 사춘기가 한 5번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휴식을 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터에 해시태그 샵 이아람을 포함해서 트위터에 질문하신 분께 한 분 선정하여서 책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직 선정되실 분이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선정되실 분이. 우리 잠시만요.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 잠시 와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아, 물 드시고요. 지금 네. 편하게 여기 주무셔도 되고요. 프리한 잠시만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 예, 여기 근데 기네요. 예, 엄청 아이디가. 깁니다. 예. 이게 LUNAWINDY. 루나 윈디. 예, 루나 윈디.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 감사했어요, 옆에서. 예, 저 멍청하지 않고요. 이분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가님, 이 책 진짜 아마 대박 나시길 제가 진짜 빌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진짜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요. 네. 책 하나 내실 때마다 계속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작가님 소개도 그렇지만 팔리는 목적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뭐 예. 책도 팔리겠지만 예, 그 많은 책 말고도 많은 여행 얘기들, 뒷 이야기들, 예.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뭐 여행 정보들 이제 가을 됐으니까 가을 꽃 많거든요. 예.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러 종종 위키트리 나오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아, 네. 긴 시간 계속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약간 조금만 출근길, 퇴근길 이런데 가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버스를 타지 말고 오늘은 지하철을 타볼까 이런 마음조차도 여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여행으로 많은 휴식과 또 마음의 힐링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업도 맘대로 막 바꾸시고요. 이름도 맘대로 바꾸면 우리 작가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작가님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 방송 위키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